원래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걸 했는데, 진짜. 그제 주기율표가 제일 중요한 주기율표를 했는데, 아쉽게도 못 들었지만, 아는 것처럼 해볼게요. 아는 것처럼. 우리 지금 어린이들 그린 주기율표나 그려볼까요? 그래, 그래도 하긴 해야지. 자,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번호를 매겨서 표에다 채워놓은 거예요. 원자 번호는 뭐를 기준으로 숫자를 만든 거죠? 여기 두 분 아셔야죠. 원자 번호는 뭐를 기준으로 숫자를 만든 거예요? 아니, 전자 말고. 전자는 솔직히 말하면 개수가 변할 수도 있잖아. 그지? 전자는 내가 가진 전자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밖에서 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수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원자 핵 속에 뭐를 기준으로? 그치, 양성자수를 기준으로. 그래서 근데 중성원자일 때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가 3번이야? 그럼 얘는 전자를 3개 가지는 애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원자 번호 중에 1번이 누구예요? 1번. 양성자를 하나 가져요. 전자를 하나 가져요. 누구예요? 원자 번호 1번. 안 불어줄 거야? 죽을래? 수소. 2번 헬륨. 뭐야? 리튬, 나트륨, 뭐야? 리, 배, 붕, 산, 질, 산, 불. 자, 여기까지 외우기로 했어요. 그죠? 어린이들, 자, 외우셔야 돼요. 딱 저 모양 그대로 외우는 거야. 가로줄, 세로줄에 명확한 애들이 위치해 있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나누라 했고, 이렇게 해서 얘가 금속 원소였고, 얘 빼고 나머지가 비금속 원소였다. 근데 다른 건 이제 앞에 했던 내용 중에 다른 건 오늘 필요한 게 아니니까. 오늘 필요한 내용은 여기서 뭐였냐면, 얘네들 중에 요 줄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이 비활성 기체들이 전자 배치가 매우 안정하다라고 배워요. 전자 배치. 그래서 전자 배치를 그려본다. 헬륨의 경우 원자 번호가 몇 번이라서 얘가 2번입니다. 그럼 전자가 2개밖에 없는데 그 전자가 이 원자 안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 자, 제일 가운데에는 원자 핵이 있는데, 원자 핵은 양성자를 2개 가져서 우리가 흔히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의 전하를 띠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2로 표현을 해주고, 그 주변에다 이제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는데, 우리가 흔히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위치해 있는 곳들을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는 상태, 요런 모양새로 있는 게 헬륨이더라. 자, 헬륨 밑에 줄에 있는 네온은 어떻게 생겼냐?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이라서 중간에 원자 핵의 양성자 수가 10개야. 그래서 플러스 10의 전하를 띠고, 전자도 똑같이 10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이제 안 그릴게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은 최대로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어서 만약에 그 다음이 전자수가 많으면 다음 껍질로 넘어가 줘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아르곤 그려볼까? 아르곤은 원자 번호가 18번이래. 얘는 양성자를 18개 가지고 전자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를 가지는 애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하나가 더 있다, 그럼 다음 껍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은 최대 2개, 그 다음은 8개까지가 가장 꽉 채워진 상태야. 그런데 내가 쓴 지금 이 비활성 기체라 부르는 애들은 다 꽉 채워져 있어요가 포인트예요. 꽉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 비활성 기체들의 전자 배치가 매우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내가 전자 배치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전자를 가지고 들어올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전자를 다른 애를 줄 필요도 없고 지금 나 혼자 충분히 안정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비활성 기체는 다른 원소와 반응을 잘 안 해요 라고 말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지금 너무 완벽하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얘 말고 다른 애들은 전자 배치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 배치를 비활성 기체처럼 완벽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야. 그게 오늘 하게 될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하게 될 얘기는 제목이 화학결합인데, 자, 화학결합에는 세 가지를 다루는데요. 우리 이제 교과에서는 2개만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알아만 두라고. 자, 첫 번째는 금속결합이라는 게 있고, 근데 금속결합은 솔직히 화학결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냥 여기 철이라고 하는 금속이 한 덩어리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럼 얘는 이제 철 원자들로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금속이 섞인 게 아니에요. 그죠? 철 원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철 원자하고 철 원자들이 막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야. 얘네는 과연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냐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자, 어떻게 결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냐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서로 간에 전기력으로 결합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금속이잖아, 그지? 그럼 주기율표상에서 금속 원소들은 요 왼쪽에 있는 애들이잖아요. 요 왼쪽에 있는 애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적었어요. 그죠? 원자가 세로줄이 1족, 2족,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제일 바깥 궤도의 전자가 뭐 1개, 2개, 3개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는 그 1, 2개, 3개를 잘 버리는 애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버렸으니까, 그지? 전자가 이렇게 있어야 전자수하고 가운데 핵전화수하고 딱 맞아야 중성인데 가진 전자를 뭐 하나든 2개든 버리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지. 그게 이걸 말하는 거고요. 금속 양이온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온. 그리고 그럼 이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버렸잖아. 그 버린 전자가 이 금속 안을 막 돌아다니는 거야, 자유롭게. 그걸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철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금속 양이온하고 걔가 내어놓은 자유전자들이 막 양이온을 안 움직여요. 양이온은 고정, 자유전자는 이동 하면서 이제 그 한 놈은 플러스고 한 놈은 마이너스니까 그 전기력으로 결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걸 금속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2번째 친구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요쯤 다 쓸 수 있을까? 이렇게 2개가 오늘의 제일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자, 이온 결합은 어떠한 친구들이 하는 결합이냐? 금속하고 비금속이 하는 결합이에요.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결합입니다. 금속과 비금속. 자, 금속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맨날 나오는 예시가 얘가 많이 나오는데 염화나트륨이라는 애가 있어요. 뒤에서부터 읽어야죠. 염화나트륨. 이제 화학식을 이렇게 쓰잖아. 얘는 읽으면 염화나트륨이고 우리한테는 소금으로 알려져 있죠. 소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은 나트륨이라는 원소하고 염소라는 원소가 결합을 해 있는 상태라는 뜻인데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냐? 자,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나트륨은요, 전자 배치가 제가 지금 원자 번호가 11번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11개인 친구예요. 그래서 얘가 전자 배치를 내가 그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리고 제일 마지막 껍질에 하나인 친구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가지고 있던 제일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버려요. 자, 전자 하나를 버려요.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냐면 요 가운데 양성자수는 안 변하는 거야. 요 그대로 놔두시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껍질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전기적으로 이제 중성이 아니게 되죠. 아까까지는 중성이었는데. 그럼 이제는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대답 좀 해줘. 플러스가 됐어, 마이너스가 됐어? 플러스가 되지. 전자가 10개고 플러스 11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1인데 1을 안 써요. 이거 원래 앞에다 써야지. 1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되는데 1을 생략한 거고, 이렇게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띄는 입자가 되는 거야. 아까까지는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버리고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되는 거야. 대신 하나를 버리는 애인 거야. 왜? 내가 가장 마지막 껍질에 한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버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 근데 이 모양의 전자 배치가 누구랑 똑같아져? 얘랑 똑같아져. 가운데 핵은 뭐 모르겠고 전자 배치의 상황이 누구랑 똑같아져요? 네온처럼 돼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지금. 왜? 비활성 기체가 뭐 하다 그랬으니까? 안정하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그럼 얘는 전자를 버리고 네온처럼 전자 배치를 만드는 거야. 그지? 그럼 이 버려진 전자를 버렸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버릴 거면 누가 받아줘야 돼. 걔가 누구냐? 염소가 받습니다. 자, 염소는 17번이고요. 원자 번호가 17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버린 전자를 얘가 받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되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에 8개가 되는 거지. 원래 7개였는데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전기적으로 뭐가 돼요? 마이너스를 띄게 돼요. 전자수가 하나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버린 전자를 얘가 받아서 너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 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면서 우리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인 힘으로 결합하고 있는 상태를 이온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나트륨은 이온이 됨으로써 누구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셨어요. 그죠? 자, 염소는 이온이 됨으로써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셨어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셨어요. 목표는 다 뭐야?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거야.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자를 주고 받고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그지? 금속은 전자를 잃을 거니까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이 뭐 합니다? 전기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해요. 대신 중요한 건 주고받는 전자 수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돼요. 하나를 줬는데 2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줬는데 2개를 받을 수는 없고, 만약에 내가 2개를 주고 싶은데 쟤는 하나밖에 못 받는 애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1개, 너 2개 반응해야지. 그지? 나는 2개를 줄 건데 제가 하나밖에 못 맞는 놈이면 결국 뭐 해야 돼? 내가 2개 줄 테니 너네 둘이 와서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써볼게요. 지금 얘는 소금이었어. 아이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 또 뭐 없나?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생각나는 게 없는데 이제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여기다 쓰자.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그만 씁시다. 뭐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읽어볼까요? 얘 혹시 읽을 줄 알아요? 우선 그냥 딱 보면 뭔지 잘 모르니까, 마그네슘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네. 염소는 비금속이네. 그럼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물을 이루고 있으니까 너 이온 결합이겠구나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마그네슘은 금속이니까 아마 양이온이 됐을 거야. 그지? 그럼 이제 이렇게 쓸 거거든. 근데 전자를 몇 개 잃는 양이온이냐? 그럼 주기율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째 세로줄에 있어요. 그러면 전자 2개를 제일 바깥에 가진다는 얘기고, 그럼 그 2개를 뭐 할 거다? 버릴 겁니다. 버리는 게 더 쉽거든요. 자, 2개를 버려요. 그래서 이 플러스의 양이온이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계신 놈이 염소인데, 염소는 보시다시피 17쪽이에요. 원자과 전자가 제일 바깥 궤도의 전자가 7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꼬셔서 8을 채우는 게, 그지? 누구처럼 되는 거야? 아르곤처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를 잘 꼬시는 애야. 그래서 하나가 들어올 거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주고받는 전자수가 같아야 된다며. 그럼 마그네슘은 2개를 줘야 되는데 염소는 하나밖에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염소가 2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마그네슘 이온 하나랑 염화 이온 2개가 결합을 하냐? 아니요. 개수비가 1대2라는 뜻이에요. 한 개, 2개가 정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덩어리가 이만하면 그 안에 마그네슘 이온이랑 염화 이온의 개수의 비율이 1대2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개수의 비율이 2대1로 반응을 하는 게 이온 결합이라는 애야. 정해진 개수가 있는 게 아니야. 개수의 비율만 정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 칼슘도 2번째 세로 줄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전히 이렇게 생겼겠죠? 자, 마그네슘은 2번째 세로 줄여서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상을 해야죠? 산소는 2개를 받는 놈인가 보다. 개수비가 1대1인 거 보니까. 자, 얘는 칼슘은 2개를 버리는 앤데 좀 이상하게 생겼단 말이야. 그지? C도 아니고 O도 아니고 한 묶음이야. 이런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다원자 이온이라고 그래서 원자 여러 개가 묶인 채로 한 덩어리로 이온이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냥 뭐 예시만 알아두시면 되고. 얘는 철이 있는데 철이 지금 여기 이가 붙은 거 보니까 2개가 이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산소는 또 3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건 알아. 산소가 2개를 받는 애라는 걸. 근데 2개 받는 애가 3마리가 있으니까 총 6개 받은 거잖아? 그럼 6개를 얘가 줘야 될 거 아니니? 근데 둘이서 6개 줘야 되네? 아, 너 3이구나. 3개 버리는 놈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얘는 구리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산소는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지? 1대1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혹시 주기율표에 나와 있지는 않은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도 나머지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을 때 음이온은 양이온은 그냥 그 이온의 이름 더하기 뒤에 양이온 붙이면 돼. 그냥 땡땡 이온 하시면 돼. 얘는 그냥 원소 이름이 구리니까 구리 이온 이렇게 하면 돼. 얘는 원소 이름이 철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라 부르는데 철 이온 이렇게 부르면 돼. 근데 음이온은 땡화 이온 이렇게 붙여요. 땡화 이온. 그럼 얘가 산소잖아? 그러면 산화 이온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고. 얘는 얘는 염소잖아? 그럼 염화 이온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선생님 쟤는 어떻게 불러요? 얘는 참고로 탄산 이온이에요. 탄산. 탄소랑 산소가 결합한 채로 이온이 됐거든요. 탄산 이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애들은 화학식을 안 줘요. 이런 거.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자주 나오는 애들이거든. 이거는 과학 시간에. 너네가 얘네들은 언제부터 듣냐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듣던 애야. 그런 애들은 화학식을 잘 안 줍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는 화학식을 잘 안 줘요. 왜냐면 주기율표를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애들은 주기율표에 없잖아요. 철 없어요. 구리 주기율표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애들은 나머지 결합한 친구를 통해서 유출을 하거나 아니면 화학식을 줍니다. 그럼 화학식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화학식을 보고 판단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만약 이렇게 있다. 그럼 얘는 알루미늄은 금속 원소고 산소는 비금속 원소니까 이온 결합을 했겠지? 그럼 여기서 알루미늄은 무슨 이온인가요? 하면 요 뒤를 이렇게 올리라고 배워요. 산소는 무슨 이온인가요? 앞에 걸 올리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개수비는 그대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잘 보면 알루미늄은 13족 원소잖아. 원자과 전자 3개니까 3개 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식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래서 알루미늄이 이렇게 이온이 되면 도대체 뭐가 좋은 거냐. 그지? 그냥 원자로 있지. 왜 전자를 버려서 이온이 됐어? 알루미늄은요, 전자 3개를 버리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염소는요, 전자 하나를 얻으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 혼자 안정할 수가 없는 거야. 전자를 버렸을 때 이 전자를 받아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받아주지 못하면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함께 전자를 주고받고 해줘야 어떤 전기력이라는 힘이 생겨서 그걸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걸 이온 결합이라고, 공유 결합은 쓰지도 못하겠네.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이온 결합은 그러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온 결합 물질의 특성.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 염화, 나트륨, 소금.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눈 오고 그러면 아마 제설제 뿌릴 거거든요. 걔 이름이 염화 칼슘이에요. 요거. 뭐 탄산칼슘 뿌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지? 그 다음에 제빵할 때 쓰는 베이킹소다. 이거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든요. 얘도 뭐예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그리고는 생각나는 거 없으니까 패스. 아무튼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선생님이 쓴 이온 결합 물질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대체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서 그래요. 그죠?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으면 25도에서 못 녹고 못 끓는 거니까 고체를 유지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얘는 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으냐?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서 대체로 다 상온에서 고체인데 왜 높으냐면 이 이온 결합을 이루고 있는 힘이 전기력이거든요. 그죠? 근데 저게 생각보다 세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자, 정전기적 인력이 결합력이 강해서 라고 표현한다. 결합력이 강해서 뭐 하기가 좀 어려워요? 녹이기, 끓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음식할 때 소금을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럼 내가 분명히 소금 덩어리를 넣었단 말이야. 근데 조리를 끝나면 그 덩어리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요, 소금이 뭐 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제 녹은 거야. 그지? 소금이 녹는 거야. 거기 뭘로 녹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수분에 그냥 녹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 입자가 액체 소금이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얘가요, 액체가 되려면 녹는 점이 되게 높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후라이팬으로 가열해서 거기까지 온도를 올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액체 소금이 된 게 아니고 그 안에 수분이 나와서 그냥 물에 용해되는 거야. 그만큼 이온 결합 물질들은 녹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녹이기는 뭘 말하는 거야? 액체로 만드는 게 어렵다는 얘기야. 녹는 점 끓는 점이 매우 높아서. 근데 그렇게 높은 이유를 뭘로 설명하는 거야? 결합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이온 결합이 이루어진 방식이 전기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힘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녹이기 어렵다. 자, 두 번째. 그렇지만 고체를 액체로 만들기는 어려운데요. 물에 녹이긴 되게 쉬워요. 자, 뭐냐? 네, 얘는 물에 잘 녹는다. 이제 너네가 이제 그 극성, 무극성은 화학 시간이 아니라서 아직 안 배우긴 하는데 참고로 물이 극성 분자야. 극성 용매야. 극성이라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극성으로 이루어진 액체는 극성인 물질을 잘 녹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에 기름이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잖아요. 안 섞이잖아요. 이거는 물은 극성인데 기름은 무극성이라 그래. 근데 자, 봐. 이온 결합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잖아? 얘네 극성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극성인데 물도 극성이라서 되게 잘 섞입니다. 그래서 물에 대체로 다 잘 녹아요. 근데 이제 항상 말하자면 예외라는 게 있잖아. 그지? 예외. 자, 누가 예외가 있냐면 너네 중학교 2학년 때가 열심히 외웠어. 앙금. 기억나요? 흰색 앙금, 뭐 노란색 앙금 열심히 외웠는데 기억나나? 안 나나? 염화은 무슨 색? 흰색. 아이오딘 화납 무슨 색? 노란색. 그치? 열심히 외웠잖아. 그치? 봐봐. 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지. 염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이. 근데 얘네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앙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물에 잘 녹는다. 자, 세 번째, 전해질입니다. 자, 전해질이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 덩어리에다가 내가 전극을 꽂는다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금을 액체로 만들거나 잘 녹여갖고 액체로 만들거나 근데 그게 좀 힘드니까 물에 녹이면 그죠? 그럼 전류가 흘러요. 그죠? 이온 결합 물질들은요 액체 상태로 만들던가 아니면 물에 녹이면 전류가 흐릅니다. 자, 이유가 뭐냐? 왜 이게 가능하냐? 고체 상태일 때는요 이온 간 결합력이 너무 강하여 이온들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액체로 만들거나 물에 녹이면 이온이 이동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하를 띠는 입자가 이동이 가능해지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소금물은 전류가 잘 흘러요. 왜냐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이온 결합 물질들이 그 안에서 전하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그런 걸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 물. 그럼 예를 들어 여기 이 염화은 있잖아. 얘는 물에 잘 안 녹잖아. 그지? 근데 얘를 잘 가열해 갖고 액체로 만들면 전류 흐를까요? 그죠? 자, 얘를 물에는 안 녹으니까 수용액으로는 못 만들고 얘를 잘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면 전류가 흐릅니까? 흘러요. 그죠? 얘도 이온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힘을 가했을 때예요. 얘가 가열을 해서 녹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서. 근데 때려 부시는 건 쉬워요. 그래서 말 그대로 소금 덩어리를 놓고 망치로 이렇게 두드리면 잘 깨집니다. 잘 부서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예를 들어 뭐 소금 덩어리가 여기 한 덩어리가 있다고 하면 요 안에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들이 막 이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네가 어떻게 있냐면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뭐 너무 이렇게 그래.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이렇게 1대1로 막 결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이 힘을 탁 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살짝 어긋나서 얘가 이렇게 와요. 자, 이해됐어? 내가 힘을 딱 주면 이게 살짝 어긋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나게 배열이 돼. 그러면 이제 청력이 작용해갖고 쉽게 부서지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녹이는 건 되게 힘든데 거의 뭐 엄청 고온으로 가열을 해야 녹는데 부시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소금 덩어리를 내 손에 이렇게 붙잡고 내가 이렇게 비비면 바로 가루로 부셔져요. 설탕은요? 안 돼. 그래서 애초에 제품으로 나올 때 완전히 다 갈려서 나와요. 너네 소금은 생각해보면 굵은 소금이 있고 가는 소금이 있어. 모르나? 소금은 그 마트에 사러 가면 굵은 소금도 있고 가는 소금도 있고 맛소금도 있고 뭐 또 뭐 있냐? 아무튼 뭐 많단 말이야 종류가. 그걸 잘 보면 입자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게 정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소금을 갖고 왔어. 그럼 우리가 여기에 염화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저런 불순물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뜨거운 물에 확 다 녹여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온도를 내리면 이게 이제 염화나트륨만 정제가 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만드는 게 정제소금이야. 정제소금 여러 번 거칠수록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남는 거야.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얘가 자꾸 이제 부서지니까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니까 입자가 점점 작아져서 가는 소금이 되는 거고. 근데 흔히 그냥 천일염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그 정제 과정을 여러 번 안 거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입자들이 결정이 많이 생겨가지고 덩치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일염이 몸에 좋다 그러는 게 미네랄이 많이 들었어요. 정제를 많이 거치면 순수한 염화나트륨만 남는 거고 정제를 덜 거치면 그 천일염의 다른 성분들까지 같이 남아 있어서 조금 더 건강하다고 표현을 하지. 뭐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게 요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천일염을 가져다가 내가 망치로 꽝꽝꽝 하면 부서져요. 선생님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부서집니다. 근데 설탕은 안 돼요. 설탕은요 참고로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설탕이 지금 내가 뭐 분자식은 생각이 안 나고 설탕은 그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되어 있는 애야. 다 비금속이잖아.
이건 공유결합 물질이거든요. 얘는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애초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다 갈아져서 나오지. 어디까지 했지? 내 지우개 어디 갔니? 여기구나.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거고, 얘네가 원하는 게 뭐라서 이걸 하는 거예요? 비활성 기체랑 같은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안정하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 동그라미를 하나도 안 그렸지만 이 동그라미가 다 그려진 채로 전자 배치가 나와요. 그럼 너네는 그 전자 배치 상황을 보고 얘가 원래 어떤 원자였는데, 그지? 전자가 몇 개가 나가서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 결과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그지? 뭐 이런 걸 따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표가 나오는 거야. 이게 다 빈칸이야. 그래 놓고 요 칸에 있는 애랑 요 칸에 있는 애는 무슨 결합을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A, B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문제에는. 그럼 이제 A는 자리를 부하하니 금속이네. B는 자리를 부하하니 비금속이네. 그럼 너네 이온 결합하겠구나. 그래 놓고 이제 막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떤 양이온이 될까? 전자 한 개를 잃는 양이온이 될 거야. 얘는 어떤 음이온이 되겠어? 전자 두 개를 받는 음이온이 될 거야. 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특성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잠깐만요.